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매일같이 하시는 이상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시면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김영희 할머니, 올해 78세입니다. 3년 전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계셨죠. 아들, 딸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셔서 혼자 사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씩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방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들이 생겼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밥상을 2개씩 차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왜 밥상을 2개씩 차리시는지 가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며느리 박수진 씨가 어느 날 할머니 댁에 들렀을 때의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 2개를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수진 씨가 물어봤죠. 어머니, 왜 밥상을 2개씩 차리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곧 들어오실 텐데 밥상을 안 차려놓으면 어떻게 해? 저 양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수진 씨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언제 죽었다고 그래? 어제도 밭에 나가셨는데 금방 들어오실 거야. 할머니는 정말로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치매 때문에 남편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계신 거였죠. 그날부터 가족들의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이미영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할머니가 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 기다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기다려 하시는 거였어요. 미영 씨가 어머니 들어가서 쉬세요라고 말씀드려도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안 돼.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내가 없으면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오셔. 결국 미영 씨가 할머니와 함께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가족들은 회의를 열었어요. 막내 아들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머니, 혼자 두면 위험해. 큰아들 김대수 씨도 동의했어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셔야 해.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집을 떠나려 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들어오실 텐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 절대 안 가. 가족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는 더 완고해지셨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집에 사는 정말순 아주머니가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너희 어머니가 요즘 매일 밤마다 누군가랑 대화하시는 소리가 들려. 혹시 누가 와 있는 거 아니야?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분명히 혼자 사시는데 누구와 대화를 하신다는 걸까요?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몰래 할머니 집 근처에서 기다려봤어요. 정말로 할머니가 누군가와 대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 많이 피곤하시죠? 밥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
반찬이 어때요? 마치 정말로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대화가 이어졌어요. 수진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할머니가 환각까지 보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다음날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이런 증상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자주 겪는 증상입니다. 현실과 기억이 뒤섞여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히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은 더 오래 남아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할머니에게는 할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무리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하루 종일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지내셨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잠자리에서도 할아버지 자리를 비워두고 주무셨어요. 가족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 씨가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할머니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맑은 정신으로 수진 씨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신 게 언제만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그러자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사실은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수진 씨는 할머니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억이 안 났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났는데도 모르는 척했어. 그래야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 매일 밤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 혼자 말하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았어. 할아버지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요양원에 보낼까봐 무서웠어. 이 집에서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거든. 할아버지 냄새가 아직도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었어. 수진 씨는 할머니를 꽉 껴안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진 씨가 할머니 진짜 마음을 전달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할아버지가 그리우셨을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큰아들 대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어머니가 요양원을 거부하신 진짜 이유를 이제 알겠어. 막내 민수 씨도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같이 시간을 보내드려야겠어라고 다짐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가족들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뵀어요.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실 때는 여전히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제는 가족들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치매라는 병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수진 씨가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하실 때 정말 대답해 주시는 것 같으세요? 할머니가 살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정말 대답해 주는 것 같기도 해. 특히 내가 힘들 때는 더 그래. 할아버지가 괜찮다,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 수진 씨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할머니의 상태는 더 안정되었어요. 여전히
치매 증상은 있었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평안하게 지내셨습니다. 가끔 할아버지가 그립다고 하시면 가족들이 함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짓말한 거 미안해. 하지만 그 거짓말 덕분에 너희들이 더 많이 찾아와 줬잖아. 결과적으로는 좋았어. 가족들은 할머니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할머니의 거짓말은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노인분들의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아픈 상처입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젊은 우리들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할머니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우리 모두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마음은 얼마나 외로우실지 생각해보면서 더 자주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드려야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외로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